안녕하세요. 굿모닝 밥상 미디어 봉사단 이야기꾼 홍명자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머지않아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정말 엄동설한 겨울이 오겠지요. 월동 준비는 모두 하셨나요? 연탄 보일러 쓰는 집은 연탄 들여놔야 하고, 기름 보일러 쓰는 집은 기름도 채워놔야 하고, 김장도 해야 하고, 겨울날 양식도 준비해 놔야 하고.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가을거지 하루 벌어 겨울에 열을 먹는다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대가족이 아니면 김장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릴 적에는 가정에서 배추 한 접 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식구가 많은 집은 두 접, 세 접 이렇게 많이 해서 김치광을 만들어 놓고 항아리에 묻어 놓고 먹었죠.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있지만 그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땅에 묻어 놓고 먹었죠. 김치는 땅에 묻어 놓고 먹는 맛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겨울에 반찬이라야 김치, 청국장 아니면 된장찌개, 또 된장국, 고추장에 박아놓은 장아찌, 이런 밑반찬이 다였던 것 같아요. 김치도 종류가 참 많았어요. 배추김치, 백김치, 알타리 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파김치, 고들빼기 등 김치 종류도 참 많았고 장아찌 종류도 참 많았어요. 마늘종은 기본이고요. 오이지에다가 무도 절여서 된장에 박아놓고, 저희 어머니는 끝물 토마토 그것도 된장에 박아놓고 끝물 참외도 따서 된장에 박아놓곤 했어요. 모든 것이 장아찌가 되었죠. 그래 가을이면 고추 말려서 고춧가루하고 서리 오기 전에 딴 고추 따서 부각해서 말리고, 소금물에 삭히고 깻잎 따서 삶아 말려 담그고 무말랭이 하고 호박 썰어 말리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저장식품은 말려서 준비해 놔야 하니까 비만 안 오면 마당에 무언가가 널려 있었어요. 비가 오면 그것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와 집안 가득 널어놓곤 했었죠. 그 와중에 도토리도 주워와서 갈아서 걸러서 집에 있는 큰 그릇은 다 나와 마당에 도토리 앙금 안 치느라 줄 서 있었고, 우리 집 마당이 참 분주했었어요. 가을 햇볕 좋은 날은 마당 가득 널려있던 그때의 풍경이 그리워지네요. 이렇게 가을거지가 끝나고 김장 다 해놓고 나면 마지막으로 메주까지 쏘아서 매달아 놓고, 메주 쏠 때 청국장도 띄우고 나면 가을거지가 끝나는 것이었지요. 지금도 깻잎이나 고추 부각은 하지만 그때만큼 많이 하지 않고 그저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던 가을거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네요. 깊어가는 가을에 옛날 가을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쥐의 사윗감 찾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의 좋은 쥐 내외가 살았답니다. 이 쥐 부부에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어 고독하게 살며 늘 소원이 아들이든 딸이든 좋으니 자식 하나 두기를 간절히 삼신 할머니께 빌었답니다. 그 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늦게 딸을 얻은 두 내우는 금이야 오기야 딸을 길렀답니다. 생쥐는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자 두 내외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쁜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허전해서 어쩌나 하며 말입니다. 한편 기쁘면서도 시집 보낼 것을 생각하니 아깝기만 했답니다. 두 내외는 의논 끝에 어여쁜 딸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씩씩하고 잘난 이를 골라서 사위로 삼기로 했답니다.
두 내외는 누구를 사이로 삼을 것인가 오래오래 생각한 끝에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온 세상을 비추는 해님을 사이로 삼기로 하였답니다. 해는 높이 떠서 고루고루 세상을 비출 뿐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니 무남동녀 생쥐의 사익감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두 내외는 지팡이에 집신을 한 죽 삼아서 매달고 먼 길을 떠났답니다. 햇님이 있는 곳까지 3년이나 걸려 찾아가서 찾아온 뜻을 말하고 사이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햇님은 당황하였죠. 그렇다고 생쥐에게 장가를 갈 수는 없고 하여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들 말하나 나보다 더 위대하고 힘센 것이 있다. 그것은 구름이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비추려고 해도 구름이 와서 나를 막으면 나는 구름 속에 갇혀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 구름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였답니다. 햇님보다 위대하다는 것이 있다는 말에 쥐는 깜짝 놀랐으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싸하여 쥐 내외는 다시 구름을 찾아갔답니다. 구름에게 찾아온 뜻을 말하고 햇님도 막을 수 없는 구름이 나의 사위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러자 구름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내가 아무리 햇님을 막는다 해도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을 날려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고 만다. 그러니 나보다 더 센 것은 바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쥐 내외는 구름의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바람을 찾아갔답니다. 바람을 만나 찾아온 뜻을 말하고 사이가 되어 달라고 청하니 바람이 말하기를 내가 구름을 쫓을 힘은 있으나 내가 아무리 세게 불어대도 꼼짝도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은진미륵이다. 그러니 나보다 더 센 것은 은진미륵이다. 라고 말하니 쥐 내외가 생각하기에도 그럴싸하더랍니다. 그래서 쥐는 다시 은진미륵을 찾아가서 은진미륵의 체구가 크고 단단하여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게 생겼더랍니다. 이만하면 사이를 삼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은진미륵에게 찾아온 경위를 말하고 사이가 되어 달라고 청하니 미륵이 말을 다 듣고 웃으며 하는 말이 물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내가 까딱할 리가 없다. 하나 내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누구인고 하니 바로 당신들 쥐다. 쥐가 내 발밑에 구멍을 많이 파면 나는 쓰러지고 만다. 그러니 당신네 쥐는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진미륵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은진미륵이라도 쥐가 구멍을 뚫으면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센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공연히 햇님, 구름, 바람, 은진미륵을 찾아다녔구나 하며 쥐 내외는 그제야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 마을에 사는 총각 쥐를 사이 삼기로 했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센 존재는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약점은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장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쥐가 은진미륵을 넘어뜨릴 수 있는 쥐만이 잘하는
굴을 파는 재주가 있듯이 우리도 무언가 남들이 하지 못하고 나만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밥상미디어 봉사단 이야기꾼 홍명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